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스 첫 번째 날 경기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김만수 팔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대회에서는 이 바둑 부문에 있어서 한국이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로 우승을 차지를 했었죠. 올해도 좀 우승 전망이 밝은가요? 어떨까요? 작년에는 사실 예상 밖에 저희가 금메달 2개를 획득을 했는데 올해는 중국 측에서 굉장히 좀 복수의 칼을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만만치 않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네, 올해 조금 대회 경쟁 부분에 있어서 좀 규칙이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회 주요 정보 함께 살펴보시죠. 대회 장소는 중국 화이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녀 단체전, 그리고 남녀 개인전, 그리고 혼성 페어까지 3개 부분에서 이제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단체전이 10일부터 13일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개인전과 혼성 페어는 14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남자 단체전의 우승 상금이 굉장히 큰데요. 35,000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3,800만 원이죠. 네, 좀 개인전은 상대적으로 1,600만 원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단체전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요즘의 시합 방식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남자팀, 여자팀 모두 이 단체전과 개인전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 한중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참가국은 한국, 중국, 일본, 중화 타이페이, 유럽, 미주팀까지 해서 남녀 최강자 각각 2명씩 출전을 해서 총 24명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단체전은 스위스 리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지난해에는 이제 3명이 한 팀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명이 한 팀으로 구성이 되었고 하루에 한 판의 대국만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이 이제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인데 2명이 한 팀이다 보니까 좀 동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동률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죠. 네. 스위스 리그 방식은 굉장히 좀 어려운 방식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겼을 때 우리가 이긴 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팀이 이긴 승리의 합을 저희가 점수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을 때 상대편을 좀 응원해줘야 되는 묘한 방식인데요. 스위스 리그 방식으로 단체전 치러지고 개인전은 토너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전의 경우는 토너먼트인데 굉장히 속기대국으로 이제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1일 최대 3판의 대국까지 펼칠 수가 있습니다. 30초 초읽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 1분 보류 시간, 고려 시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1분 초읽기가 10회가 더 주어집니다. 예선전은 3인 역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고요. 결선은 이제 A조와 B조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던 것에서 각각의 1위와 2위를 크로스 대국으로 대결을 펼치게 해서 최종국은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스 참가 선수 명단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정예 멤버죠. 네, 지금 한국 팀은 남자와 여자 랭킹 1, 2위가 모두 출전을 했습니다. 네, 박정환, 신진서, 최정, 오유진 선수 이번에도 금메달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만드는 구성입니다. 일본 선수는 시바노, 무스우라, 후지사와 리나, 뉴에이코 선수인데요. 일단 여자 선수들 쪽이 조금 더 유명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지금 일본 여자 바둑계에서 1인자를 달리고 있고요. 유에이코 선수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자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남자보다는 여자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경우도 지금 최강의 멤버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제, 탕웨이싱, 루민취안, 위징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커제 선수야 좀 명실공히 세계 1인자니까 당연히 선수 구성이 예상이 되는데 이 탕웨이싱 선수는 어떻게 보면 한국 선수 저격용으로 나온 게 아닌가. 왜냐면 탕웨이싱 선수가 이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 모두에게 대전 성적이 유리합니다. 네, 상대 전적을 고려해서 출전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중화 타이페이에서는 왕유안쥔, 천스위안, 그리고 헤이자자, 양츠쉔 선수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 미주, 유럽 팀 선수들이 역시 참가를 해서 총 6개 팀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예,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입니다. 박정환 구단 93년생
면에 입단을 했고요. 올해 두 선수 모두 다 성적이 굉장히 좋죠. 네, 모두 우승 경력이 화려합니다. 특히 박정환 선수는 그동안 세계 대회에서 준우승에 많이 머물렀는데 올해는 드디어 우승을 하면서 네. 세계 랭킹 2위까지 올라갔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시합에 커제 선수와 다시 재격돌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2연승을 거둔다라고 하면은 1위까지도 탈환 가능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커제 선수에게만큼은 이 상대 전적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신지섭 8단의 사실 상승세가 정말 무섭죠. 네, 국내 리그 또는 이 중소 시합은 평정을 했고요. 다만 이 메이저 시합에 약간 부진하지만 내년에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올해 글로비스배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세계 무대에서도 우승을 차지할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선수입니다. 커제 구단 97년생 2008년도에 입단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우승 성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커제 구단은 뭐 세계 랭킹 1위고요. 특히 100번 필승을 자랑하죠. 이 100번으로는 승률이 90%를 자랑한다. 이렇게 유명한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돌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탕웨이신 구단은 93년생 2005년도에 입단을 했고요. 이 삼성화재배 우승, 그리고 2014년도에는 삼성화재배 준우승, 2016년도 응시배 우승, 2017년도에도 삼성화재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대회 우승도 한 경력이 있고, 그리고 삼성화재배에서는 또 유달리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탕웨이싱 선수가 한국 선수 적용용으로 등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커제 구단의 100번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은 100번으로 서로 네.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지금 박정환 선수가 네. 6승 4패를 거두고 있는데 네. 이 10판의 승리가 모두 100번 승입니다. 서로 가네요. 어떻게 보면 돌가리는 게 승부가 돼버린 네.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는데 역시 오늘 대국도 그만큼 굉장히 돌가리기부터 치열한 신경전 예상이 됩니다. 네, 첫 판 살펴볼 대국이 바로 이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입니다. 과연 누가 또 흑백을 잡게 될지, 초반 포석은 어떻게 진행될지 대국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고요. 덤은 7집 반입니다. 돌을 가린 결과 네, 조금은 아쉽지만 네. 이게 묘하게도 예. 사실 이게 통계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통계가 또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상대 전적 6대4로 앞서가고 있는데 모두 다 서로가 100번일 때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은 박정환 구단이 흑번이기 때문에 이 징크스가 좀 깨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보면 두 선수가 서로 흑번에 대한 이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커제 선수는 100으로는 굉장히 세계대회에서 승률이 90%가 넘는데 흑은 그보다 좀 떨어지는, 예전에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반대가 돼야 되죠. 흑번으로도 높아야 되는데 요즘에 상당히 좀 묘한 좀 추세이긴 합니다만 100번으로 유독 강한 기사입니다. 100번이 좀 강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역시 훈련 양에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흑번으로 가졌을 이점은 내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구상해갖고 올 수 있고 나만의 방식으로 바둑을 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인데요. 하지만 모든 것이 요즘 오픈되어 있는 현대바둑에서는 오히려 흑으로서 그 이점보다는 이 덤의 부담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연구를 하고 나면 그 정보가 굉장히 빨리빨리 공개가 네. 되고 또 빠르게 연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대응하는 네. 쪽이 좀 더 유리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군요. 예전에 저희 흔히 신수라는 걸, 새로운 수법을 개발을 해서 쓰면은 한 3개월을 우려 먹었는데 이게 맞아요. 3개월 정도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그때 새로운 수법이 다시 나오고 이랬는데요. 네. 요즘에는 새로운 수법 나오면 거의 뭐 3일 안에 그렇죠. 그냥 해법도 나오고. 수술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새로운 수를 매번 낼 수는 없으니까요. 네.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3일 정도면 모든 네. 것이 다 해부가 돼가지고 그에 대한 해법과 또 다른 신수까지 3일 만에 나오게 되는 네. 거군요. 또 예전과 달리 상당히 재밌는 현상인데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혼자
고독하게 이 홀로의 방 안에 앉아 자기만의 새로운 숲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와 같이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 구글 알파고로 대표되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네. 이 컴퓨터의 수법을 응용을 해서 그거를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몇 수 두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요 몇 수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포서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일단 좌 쪽에서 백이 네. 손을 뺐고 우하 그렇죠. 쪽에 이제 걸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지금 걸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걸침을 했을 때 이 전통적인 관념으로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쪽을. 그렇습니다. 네, 받아야 되고 흙은 벌리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벌리면 갈라쳐서 이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진리로 말하는데 알파고는 여기서 손을 빼더라는 겁니다. 양걸침 당하면 나쁘다라는 건데 네. 지금 컴퓨터 바둑을 보면은 손을 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아직 사람들의 심리로는 이런 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정환 선수는 흙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고 커제 선수는 알파고가 보여준 수법을 좀 믿는 그런 축에 속합니다. 네. 이 커제 구단이 사실 알파고의 수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수라고 볼 수도 네. 있어요. 네. 예, 3-3도 굉장히 애용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 바둑에서도 아마 수차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3-3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점일 때 예전에 걸침을 했는데 요즘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3-3을. 네. 아마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좌기 쪽에 양거침을 당했을 때에는 어느 한쪽이든 보통은 이제 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붙이는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나요? 일단 원래 자기돌이 있는 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일단 기본 이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대 흑돌이 양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자기돌이 있는 쪽으로 나오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건데요. 자, 지금 이 모양이 상당히 재밌는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양쪽 협공당해서 이 백이 나쁘다고 했는데 막상 두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지금 흙이 3선에 붙였을 네. 때 백이 3-3으로 맞고 있는 것도 네. 옛날에는 좀 끼워 있는 쪽이 그렇죠. 안 많았는데. 뒀죠. 근데 지금 이 바둑이 너무 재밌는 게 예. 최근에 인공지능끼리 바둑을 두는 시합이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의 시합은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인공지능 간의 시합은 지금 일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 같은 기간에. 근데 지금 이 모양이 하필 등장을? 똑같아요.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끼리 인공지능 간의 대결에서는 네. 낮게 되어 있는 게 높게 가 되어 있고요. 있죠. 예, 인공지능은 이제 높게 지금 두었습니다. 네. 백이 높게 두었는데 지금 커제 선수와 박정환 선수 대결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또한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네, 지금 어깨 짚어 가는 것도 커제 구단이 그렇다면 눌러만 놓고 하변을 전개하겠다는 네.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하변이 워낙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쪽을 흙이 두게 되면은 흙이 모두 이제 살아있는 모양인데다가 이 백의 모양이 이제 미생마가 되니까 반대로 또 백이 두면은 역시 흙을 공격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아무리 중요한 자리라고 해도 이쪽을 이제 반대로 막히게 되면 괴롭죠. 네, 이쪽에 보통 바둑에서 막히는 형태가 되면은 살 수 있다고 해도 바둑에서는 물론 잡히는 게 가장 나쁩니다. 근데 잡히는 거 다음으로 나쁜 게 이렇게 안으로 갇히는 형태들을 굉장히 나쁘다라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 이제 사람과 이 컴퓨터는 너무 다른 생각으로 하고 둔다라고 하지만 실은 이 갇히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뭐 기계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하변에 백돌이 네. 오는 게 싫어서요. 지금 네. 한 칸 뛴 흙의수로 우변을 계속 네. 밀어놓으면. 그렇죠. 네. 계속 이제 밀어놓고. 그런 게 늘고, 네. 좀 또 밀고, 네. 늘고,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밀고, 또 늘고, 이제 여기 두는 건데요. 백에 벌린 자리를. 예. 근데 이렇게 막히는 형태가 되면은 역시 이런 부분은 승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역시 뭐 인류 기사와
요즘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네, 많이 밀어 놓아도 그만큼 막혔을 때 백의 위력이, 이 세력의 위력이 커지는 거군요. 근데 지금 백이 등수가 상당히 재밌어요. 이 사람과 인공지능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지금 컴퓨터는 여기서 낮게 두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격은 똑같은데 높게 뒀어요. 네, 100이 이렇게 높게 뒀는데 지금 커제 선수는 낮게 바싹 다가갔습니다. 좀 더 접전으로 이끌겠다는 뜻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아무래도 바싹 다가간 수는 하변 쪽에 100의 모양을 키우는 데는 유리하겠죠. 하지만 또 좌하기 쪽에 이쪽에 100의 입장으로는 나와 끊는 수도 남아있고 또 반대로 아직 못 살아 있어서 이쪽에 돌이 오면 올수록 100으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손을 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아마추어 여러분들은 이 돌을 공격한다라고 하면은 잡으려고 할 때 항상 끊어서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좌변 나와서 끊으면 네.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 일감이긴 하죠. 근데 이쪽을 두게 되면은 백이 빠져나갔을 때 이 모양이 절대 한 번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모양을 좁혀 나가야 되는데 네. 이쪽 단수가 남아 있어서 한 번 더 둬야 되고요. 근데 이 모양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 백이 한 번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쪽을 마네모로 두고 호구 자리 두면은 이쪽을 둬서 사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끊더라도 백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2의 이 자리가 급소가 돼서 네. 백이 살게 되는 거군요. 네, 이 기본 사활이죠. 네. 그래서 지금 흑의 구상은 이제 호구를 쳤는데요. 그러니까 흑은 나와 끊어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쪽을 둬서 연결하게 되면 씌어서 잡는 쪽으로 뭔가 구상을 좀 바꿔야 됩니다. 크게 통째로 잡는 그런 네. 구상을 하게 되는 거네요. 백도 이제 갇히지 않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 흑이 이쪽으로 나와 끊는 수는 뭔가 끊을 수는 있는데 지금 끊는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묘한 자리입니다. 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좌하기 쪽에 정석 형태가 많이 두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백은 완벽하게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흑이 나와 끊는 게 위력이 좀 덜하기 때문에 좀 둘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흑을 잡은 쪽에서는 흑도 나쁘다고 생각하면 두지 않겠죠. 네. 근데 나와 끊는 약점은 분명 백의 입장에 큰 부담이고 또 그보다는 또 전체를 크게 엮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박정환 선수가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뒀죠. 지금 또 반대로 인공지능 대회에서는 일본의 딥젠고라는 프로그램이 흑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느 승률이 좀 나온다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두지 않을 텐데 이게 뭔가 5대5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하변 쪽 모양을 키워가기 위해서 계속 밀어 올린 것 같은데요. 네. 흑이 강력하게 젖혀가네요.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대국을 하실 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나보다 좀 세거나 센 상대하고 둘 때 상대가 이거 끊으라고 두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끊으라고 두는데 상수가 끊으라고 두는 수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으면은 이게 노림인데요. 자, 이걸 돌려서 이쪽을 막아놓고 벽을 만들죠. 그다음에 반대로 이쪽을 잡으러 가면 이제 이쪽은 막더라도 살 수가 없는 형태가 돼요. 지금은 위험하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와 끊는 약점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막히게 되면은 이쪽 벽이 쳐져 있어서 이번에는 백이 잡히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끊으라라는 얘기는 지금 사실 박정환 선수가 함정을 좀 깔아놓은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끊었다가는 위에서 쳐서 밀고 가는 네. 리듬을 타게 되네요. 네, 그래서 백도 중앙으로 뛰어 나왔고요. 그렇다면 이 느는 흐름이 좀 흑이 기분 좋은 모습 아닌가요? 어떨까요? 네, 뭔가 느낌은 나쁘진 않아 보이죠? 그런데 이 바둑에서는 이 끊기는 약점을 남기는 것들이 그다지 좋은 경우가 드물어요. 네, 예전에 이
정석을 백이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때 가장 큰 이유가 끊기는 약점이 역시 결국은 부담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경우도 끊기는 약점이 남아있는 한 흙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박정환 선수가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기세로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좀 한껏 버텨간 네.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끊는 것을 바로 끊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바로 끊습니다. 특히 커제 구단의 경우는 정말 네.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네. 싸움을 많이 걸어가는 기상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흔히 뭐 한중일 이 각 나라마다 물론 개개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3국 간에 일정한 좀 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은 뭐 좀 모양과 어떤 좀 보여지는 부분을 중요시기고 중국은 뭐 그냥 일단 끊고 보고요. 네, 한국은 거기 한 절반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국가의 어떤 공통점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특히 중국에서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덤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난전을 이끌지 않으면은 가면 갈수록 덤이 부담돼서 유독 전투를 많이 두는 시합들이 많습니다. 네. 평상시의 경기들도 모두 다 7집 네. 반이기 때문에 역시 더 적극적으로 둘 수밖에 없는 거군요. 특히 이번 경기 역시 중국에서 개최가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덤이 네. 7집 반인 거죠. 자, 일단 백이 끊어서 전투가 됐는데 이 백도 답답한 것은 자, 끊었기 때문에 백도 약한 도시 이쪽에 하나가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흑은 역시 두 군데가 있는데 이런 유의 싸움에서 그럼 누가 유리하냐라고 보면은 네. 원래 이쪽의 모양이 백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싸움은 백이 약간이나마 유리하다라는 것이 좀 정설입니다. 원래 돌이 있었던 것만큼의 네. 가치를 충분히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흑이 약한 곳이 이 모양은 백이 이쪽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약한 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한 중간 정도 약한 돌이죠. 네. 근데 반면에 백의 이 모양은 상당히 강한 형태여서 아무래도 백이 약간이나마 좀 두기 편한 그런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아예 한 점을 잡아서 백이 네. 한쪽 돌을 돌봐놓네요. 네. 지금 흑이 원래 정수는 역시 끊는 지점을 이어놔야 되는데 이에 여유가 없습니다. 네.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좌변도 당하면 답답하기 때문에 흑이 그쪽을 버텨가면서 백대의 말을 계속 노려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백도 끊기는 약간 어려운 게 이쪽 끊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백은 이쪽을 이제 끊는 약점을 노릴 수는 있죠. 근데 하지만 이쪽으로 터져 나갔을 때 네, 단수를 네, 쳐놓고 백이 나가면 백이 나갈 때 네. 이쪽에 백이 나갈 때 아무래도 이 좌기 쪽이 좀 약합니다, 형태가. 예. 네, 그래서 일단 백도 당장 끊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끊기보다는 중앙 쪽을 네. 젖혀서 하중앙 쪽에 있는 흑세점을 좀 통째로 잡아 넣겠다는 뜻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 잡는 부분에서 가장 나쁜 것이 빵따nem으로 잡는 게 가장 나빠요. 이 기분은 좋습니다만 네. 돌 하나 잡는다고 해도 두 집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둘러싸서 빵따nem이 가장 나쁜데 예. 지금처럼 가령 100 이런 데 한 번 더 뒀다고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뒀다 보면 이게 공배가 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네. 지금 좌중앙 백돌은 괜찮다고 보는 건가요? 자, 백의 입장에서는 마음으로 두면은 일단 잡히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바꿔치기가 만약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 바꿔치기는 백이 확연히 유리합니다. 그렇네요. 이 모양 대 모양으로만 네. 비교를 하더라도 이 우중앙은 백에게 확실한 집이 네. 될 것 같고요. 좌중앙은 이렇게 딱히 잡았다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애매한 형태인 것 네, 같아요. 잡았다고 쳐도 이 가져가는 면적 자체가 예. 백이 훨씬 넓으니까요. 그렇네요.
커제 구단은 97년생 2008년도에 입단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자국 랭킹도 1위이고요. 마찬가지로 박정환 구단의 경우도 자국 랭킹 1위 굉장히 오랫동안 구가하고 있고요. 상대 전적이 6승 4패로 박정환 구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이제 공식 대국이 4승 6패, 6승 4패인데 박정환 선수가 성적이 좋지 않았다가 최근에 6경기만 놓고 보면 도로 5승 1패입니다. 네.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오히려 거꾸로 보이고 있어서 이 박정환 선수가 사실 세계 1위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 박정환 선수가 아쉬운 점이 세계대회 우승이 좀 적습니다. 예. 그래도 올해 이제 우승에 네. 문을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박정환 구단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뭐 두 기사는 뭐 천재 기사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천재 기사의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초등학생 때 입단을 해요. 그렇죠. 네. 커제 구단도 지금 11살, 5학년 때 입단을 했고 박정환 선수도 6학년 때 입단했고요. 그래서 일단 초일류 기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초등학생 때 입단인데 역시 커제 구단은 5학년이면 그 중에서도 그냥 유독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입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전향을 했습니다. 네. 저보다 나으시네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는데. 그러셨군요. 네. 저희가 보면은 이세돌 구단, 이창호 구단 모두 5학년 때 입단했죠. 그렇죠. 네. 그 조은현 구단은 뭐 9살이고요. 네, 만 9살에 프로가 됐습니다. 지금 끼우고 끄는 수는 어떨까요?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게 지금 이제 흑은 이 석점을 좀 패석이 됐습니다. 이쪽이. 네. 이쪽이 버리잔이 너무 크고 그래서 그렇죠. 이쪽을 밀어갔죠. 반면에 백은 반대로 이쪽으로 움직여 갔는데 이쪽으로 나와 끊는 수가 이제 흑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백이 살아 있으니까 나가버리면은 오히려 공배를 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흑은 무조건 여기 틀어 막아서 백으로 하여금 공배를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둬야지만 이렇게 둬야지만 흑도 살고 백도 살고 똑같아지는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본전인데 흑은 약간 좀 급한 상황이 약간 급한 자리입니다. 조금 전처럼 임시방편으로라도 좌중앙 쪽 연결 틀어 막아서 해놓고 우중앙을 빨리 둬야 하는 상황이군요. 좀 흑이 좀 급한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지금 형태에서는 흑이 좀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여기가 너무 급해요. 백이 반대로 여기 뒀다고 치면은 집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좀 벌써 어린 짐작에 또 30집이 나기 때문에 흑은 지금 다른 데로 둘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끊기는 약점이 너무 남아서 흑은 주도권을 지금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눈에 보이는 큰 자리 중앙을 띄워두었습니다. 좌중앙 쪽 약점은 힘으로 견디겠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좀 급하게 좀 판을 짜고 있는 이유가 역시 덤에 대한 부담감인데 한 집 차이밖에 아닙니다만 역시 초일류들이 느끼는 한 집은 어마어마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커제 구단은 100번으로 강하고 또 끝내기나 이 형세 판단이 굉장히 정확해서 후반으로 가면은 승산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좀 무리해서라도 난전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흑의 어떤 전투가 약간은 좀 과하지 않았나. 그런 초조함이 역시 는 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 수가 기세로 늘었지만 약점이 너무 보이는 수였나요? 바로 끊긴 이후에 뭐 흑이 특별히 잘못 둔 것도 없고 백이 특별히 잘 둔 것도 없는데 좀 이렇게 약간 주도권을 뺏겼다라는 점은 역시 흑이 늘어간 점이 좋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느는 수로 어떻게 두는 것이 좋았을까요? 제가 보면 역시 이쪽을 좀 공격을 더 약점을 지켜놓고 천천히 두거나 좌하 쪽이 흑이 백이 약하니까 공격을 하는 게 또 나을 듯 싶은데요. 지금은 백이 모두 살아있고 오히려 흑이 미생마가 됐어요.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오히려 좀 돌보면서 한숨 돌릴 네. 필요가 있는 장면이었었군요. 그러니까 서로 박정원 선수의 장점이 곧 커제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선수가 단점이 거의 없죠, 두 선수 모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장점이 중후반에 집중되다 보니까 커제가 흙을 잡으면 커제 선수도 역시 부담감을 느끼고 네. 박정원 선수가 흙을 잡으면 역시 똑같고요. 그래서 두 선수가 서로 100번일 때 승률이 네. 좋나 봅니다. 그리고 이거 뭐 돌가리기가 승부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네. 실제로 돌가리기를 연습하기도 한다던데요. 특히 네. 중국 선수들의 경우는 좀 연습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예의상 그냥 보통 백은 여러 개를 잡고 10돌 이상을 잡고 흙은 돌 한두 개를 놓는데 네. 예의상 하나만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흙백의 중요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두 개를 놓거나 혹은 하나 놓거나 이렇게 이런 것도 전략이 됐어요. 네. 자, 지금 흙이 손을 빼서 좌상 쪽을 걸침을 했습니다. 집을 넓히면서 백이 이어서 두게 되면은 이쪽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흙이 아무래도 좀 약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돌이 있다고 하면은 끊어 놓은 다음에 씌우게 되면 백의 당장은 싸움이 좀 어렵습니다. 네. 간접 보강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자 네. 우변의 흙돌 사이에 백이 갈라침을 선택했습니다. 네. 저 돌을 잡기는 좀 어렵겠죠. 네. 이게 보통 네. 많은 분들이 상대가 내 모양에 들어오면 괘씸하다. 저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모자 씌워서 다 통째로 잡고 싶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이 3칸 이상 벌어진 곳,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게 들어왔다. 절대 못 잡습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3칸도 못 잡는 판에 이렇게 넓은 네. 공간을 차지한 돌은 절대 잡을 수가 없죠. 아, 욕심내지 말아야 되는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걸 어떻게 좀 잡아볼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이게 사실 우상기 쪽에도 돌이 5선까지 서 있고 네. 네, 아래쪽에도 6선까지 있어서 잡고 싶거든요. 잡기는 쉽지 않은 형태, 과연 우변 쪽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박정환 구단의 다음 수순이 궁금해집니다.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 단체전 1회전 1경기입니다. 첫 판부터 중국과 한국의 우승자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한혜연 캐스터가 백의 이도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커제 선수는 이 흙을 지금 잡으러 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상기 쪽의 네. 흑세점을 곧마로 보고 있는 거군요. 네, 왜냐면은 돌의 안정감만 따지면 백이 이쪽에 두는 게 제일 쉽습니다. 네. 대신에 근데 흙이 벌릴 수 있으니까 뭐 서로 이제 편합니다만 좀 싱겁다라고 보는 것 같고 지금 이쪽 바싹 다가간 거는 흙이 한 칸으로 두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모양이 보면은 호구자리 약점이 있었고 이쪽을 두게 되면 못 삽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커제 선수는 흙을 공격하고자 두는 수 같은데 이게 예전에 조치훈 구단이 예전에 이제 기성 타이틀 처음 따던 해가 이제 나이가 27살 때라고 해요. 네. 조치훈 구단과 이제 후지서 구단의 바둑에서 이런 류의 모양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대부분 이쪽으로 두는 거 다들 예상했는데 조치훈 구단이 바싹 다가가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돌을 공격하려고 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커제 선수가 그만큼 저 흙의 모양을 세력으로 보지 않고 공격 대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한 줄의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 프로들의 대국에서는 그 한 줄의 차이가 큰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또 이 한 줄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두는구나 그런 것도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네. 바싹 갑니다.
계속해서 흑돌에 가까이 네. 다가가면서 공격을 엿보네요. 지금 이제 백이 다가간 게 커제 구단이 왜 백으로 잘 두는가 이런 부분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흑은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쪽을 백이 지켜버리면 흑은 여기 두 번 둔 게 공배 불가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 공격하려면 반대로 여기 와야 되는데 네. 이쪽을 붙여 나가거나 하면은 오히려 이 석점이 위험해집니다. 아, 이제는 확실히 공만해요. 네. 커제 선수 이런 류의 수법이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박정원 선수는 이 붙여 두는 수를 통해서 이 백이 이쪽을 붙여 나오는 거를 간접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두게 되면은 백이 찝더라도 있게 되면은 막을 수가 있는데요. 백이 끊을 수가 없게 되죠. 네, 젖히면 잡을 백이 넉 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간접 보강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변 백두점 공격을 가볼 수 네. 있을까요? 먼저 젖혀서 물어보네요. 네. 이게 아마추어 분들에게 한 5급 정도, 3급, 5급에게 물어보면은 공격이 쉽냐, 아니면 타개가 쉽냐 물어보면은 네. 누구나 다 공격이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타개가 더 어렵다. 내가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1급과 어떤 더 고단자가 되면은 타개가 쉽다 그래요. 왜 기력에 따라 그럴까요? 다르죠. 공격은 잡으려면 일단 네 군데를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타개는 사는 거 하나만 보면 되니까 아, 어떤 일정한 이 타개 툴만 익히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이 기력이 고급자가 될수록 공격을 어렵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정환 선수도 공격을 섣불리 못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상기 쪽부터 젖혀서 응수를 계속 물어보는 건데요. 네. 백이 막아주었기 때문에 일단 있는 수, 호구 치는 수가 선수가 되는 거네요. 네. 이 보시면 항상 고수가 이 보시면 이거 잡아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게 100% 함정이다. 왜냐하면 이쪽은 잡을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쪽으로 젖히면 끊을 수가 없어서 흑이 백을 잡게 되죠. 귀가 다 잡히네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고수가 여기 끊어라 혹은 고수가 이 선에 붙여서 이도 좀 잡아가라. 네. 이럴 때 이게 웬 떡이냐 잡으면은 네,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느는 게 선수란 얘기예요. 젖힌 수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 그래서? 백은 받아야 되니까 좀 막 여기에 끊는 게 좀 가능한 진행이죠. 네. 교환은 안 해두었지만 네. 예, 느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그 수가 있다고 보고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지금 박정환 선수가 붙이고 끄는 게 거의 묘수에 가까운 굉장히 좋은 수로 보여집니다. 예. 그 백도 답답한 게 보통은 여기서 그냥 두 점머리를 때려야 되는데요. 이쪽을. 네. 근데 지금 느낌으로는 여기 이제 두고 싶습니다만 자 보기에는 좋죠. 근데 이쪽을 이은 다음에 이쪽 흙이 젖히게 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한 점을 네, 잡아야 하는데요. 잡아야 되는데 있게 되면은 백이 사이더라도 이 두 점이 잡히게 되니까 아, 네. 이제는 흙이 상변으로 저렇게 그렇죠. 변신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이렇게 되면은 이 모양을 이제 바둑을 보시면은 여기 형태와 이 좌변 형태는 엇비슷합니다. 네. 엇비슷한데요. 지금 요 모양과 좀 어떤 요 모양이 또 엇비슷하다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요 형태와 여기는 이게 흙이 앞서게 되니까 아,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바꿔치기는 좀 탐탁지 않습니다. 우변에서는 커제 구단이 좀 더 장고를 생각을 많이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이 부분 수익기, 흔히 저희가 이제 잔수, 세세한 수다라고 해서 잔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부분 수익기에서 오류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두 선수가 서로 장점이 되는 분야에서 좀 맞닿게 됐는데 지금 박정환 선수의 일단 첫 번째 이 붙이고 바로 끄는 게 묘수급의 좋은 수로 좀 약간 만회를 한 듯한 느낌입니다. 네. 아, 그렇다면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분위기 전환을 해내나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이게 보통 기사와 네. 인류 기사와 뭐가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프로라면 다 비슷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네. 이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네. 이게 분위기를 다시
나의 흐름으로 가져오는 이런 능력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자, 지금 이제 커제 선수가 보통은 어쩔 수 없나라고 참아야 되나라고 하는데 네. 이쪽을 두지 않고 바로 뭔가 묘한 수 두지 않습니까? 지금 들여다본 수 이선에 응수타진을 했는데 그냥 흙이 막아놓으면 어떨까요? 일단 막아달란 얘기인데 이게 네. 묘한 것이요. 막아주면 사실 아무 수는 없어요. 네. 근데 162사들은 막아주지 않아요. 왠지 좀 상대방의 뜻에 따라준 네, 것 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싫은 그렇죠. 거군요. 이게 사람과 이 컴퓨터의 차이이기도 해요. 네. 컴퓨터는 이렇게 상대 콕콕 찔러오면은 이걸 어떻게 내가 봤냐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는데 컴퓨터는 그냥 받고 만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나 이 커제 구단 같이 상대를 콕콕 찌르는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기사들이 뭐 수비형 기사라든지 어떤 차분하게 두는 유형에게 좀 승률이 떨어집니다. 네. 지금 커제 선수가 상대를 이제 콕 찌른 건데 박정원 선수가 반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될지는 글쎄요. 물론 흙이 안 되는 수를 두는 건 아닙니다만 예. 위 아래가 서로 엮여서 흙도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정말 묘한 게 그냥 받아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요. 네. 상대가 우리가 막 좀 구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면 그만인데 그거 가만히 또 참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16기사 특히 세계 1, 2위를 다툰 두 기사는 그런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 그들만의 리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커제 구단이 3선을 붙여서 네. 이 2점을 버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이 있는 걸까요? 일단 백의 이 버림돌 작전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두는 거는 일단 흑의 입장에서 백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젖힌 수 때문에 안 된다고 네. 보고 커제 선수는 한 점을 잡으려고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이으면은 이쪽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네. 자, 문제는 아까는 단수 치고 흙이 끊고 나올 수가 네. 있었거든요. 이때 지금 응수가 없었는데 미리 붙여져 있어서 뚫고 나오면은 자 바꿔치기가 이루어지긴 하죠. 네. 근데 이 형태가 이제 백의 흑의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게 치받는 게 선수가 돼요. 그렇네요. 네, 이쪽을 받아주게 되면은 장문으로. 잡히는군요. 그래서 이쪽을 두게 되면 받아야 되는데요. 받는 형태가 됐을 때 나오게 되면은 이 형태가 아주 두기가 어렵습니다. 네. 조금 더 수수는 깁니다만 좀 진행을 좀 해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예. 흙이 일단 공배가 꽉꽉 차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충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이런 류의 모양은 어떻게 보면 좀 금기시하기까지 하죠. 네, 흙이 두기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우하기 쪽에 센터링은 날린 건데 그냥 수비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일단 박정환 구단이 분위기 전환을 네. 시켜 놓았나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커제 구단이 콕 찔러서 박정환 구단의 반발을 얻어내면서 다시 수습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래 지금 한 점 따먹힌 곳 붙여서 끄는 맥점이 효력을 발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한 점은 좀 버리려고 좀 여기 둔 게 아닌데 역시 이게 지금 세계 1, 2위 간의 대결이라 뭔가 정확하게 잘못 둔 수다. 아니면 이게 지금 잘못했다 말씀을 드리긴 좀 상당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지금 느낌으로는 이게 두어진 결과로 보면은 이쪽에서 2점을 잡아도 결국 흑의 이게 자기 집의 모양이죠. 네. 본전인데 여기는 좀 요석에 가까워서요. 결과로 보여지는 걸로는 흑이 좋은 결과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흐름을 바꿔오나 싶었는데 약간은 아쉬움이 느껴지는 상황이네요. 자, 근데 이제 또 바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아까부터 노리고 있었던 형태일 텐데 원래는 이제 붙이는 형태가 돼서 백이 흙이 원래는 좀 잘 안 됩니다만 좀 이쪽을 이제 백이 붙이게 되면은 젖히고 끊고 단수치게 됩니다. 네. 나오고 둘 때 여기 두는 게 양단수가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붙이는 수가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침입이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 수법 때문에 좀 우아기를 참아 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상 쪽에서는 약간 본래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네. 하변에서 이득을 걷어내면 상응한다 이렇게 네. 봤던 거군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 형세 판단을 통해서 이 뭔가 좀 계속 판단해야 되는데 백이 흑의 모양에서는 여기를 좀 깨야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백이 도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네. 여기와 이쪽을 비교하면은 이 백이 낫습니다. 예. 백이 귀가 하나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흑은 요 하나의 모양으로 요 세 개를 다 견뎌내야 됩니다. 집의 모양으로는요.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네. 그래서 이 아래쪽을 좀 통째로 깨러 오는 것은 지금 어쩔 수 없네요. 네. 지금 백이 씌워서 붙이지 않고 위쪽으로 두었죠. 네. 네, 흑은 밭전자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백이 잡으러 가는 거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쪽을 좀 둔다고 해도요. 자, 보면은 백이 이쪽을 이제 흑이 두면은 안 되죠. 백이 두면은 나와서 끊어서 두게 되는데 네. 이쪽을 두면은 자, 보통 늘어서 이런 쪽이 안 됩니다만 지금은 여기에 약점이 있어갖고 한 점에 띄어놓은 수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백도 그냥 밀어가는 정도로는 네. 우아 쪽에 백 한 점이 잡혀서 네. 이거는 흑도 실리가 꽤 커 네,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 이런 세 칸의 모양, 많은 분들이 여기 세 칸에 벌렸을 때 여기 들어오면 요도를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데 세 칸 이상 벌려져 네. 있는 공간은 절대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세 칸 네. 벌림보다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두 네, 칸이 좀 많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알파고의 영향들 많이 받아서 네. 그런지 요즘은 벌리질 않아요. 네. 그냥 구침만 열심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근에는 귀 지역을 좀 철저하게 지켜놓고 네, 이 변에서 난타전을 벌이는 이런 유의 바둑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다만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시라라고 좀 권해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워낙 또 네. 그런 전략으로 가려면 싸움 자체를 네, 굉장히 네. 또 잘 하셔야만 그렇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귀를 철저하게 지키는 전략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귀를 또 철저하게 파기도 하고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세력을 상대방에게 네. 주게 되는데 그걸 좀 운영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죠. 하여튼 최근에 이 바둑의 수법들은 뭐 같은 프로들이 봐도 도대체 이건 뭐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국가대표들조차도 뭐 같은 수법을 두고도 평가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좀 변화기에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패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패를 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좀 피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패는 일단 패감을 따질 수밖에 없죠. 패감이 많으면은 뭐 고민할 게 없고 네. 패감이 적으면 말 그대로 눈물을 머금고 패를 안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끊으면은 패가 되지 않죠? 아, 패죠. 네. 근데 이 패가 벌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백에 있는 수가 이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아, 흑이 따내면은 이 백이 이쪽 있게 되는데 네. 이 돌이 모두 다 받아야 되고요. 여기 두고 이런 것들이 다 패감이 되다 보니까 뭐 패감이 흑은 많네요. 이거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계속 네. 나옵니다, 이쪽이. 근데 반면에 흑은 패감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백에게는 좌변에 네. 패감 공장이 있고 흑은 패감이 없는 상황이군요. 네.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선으로 젖혀서 박정환 구단이 패를 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이 한 집 내는 형태를 취해서 거의 네. 좀 사는 형태인 건가요? 어떨까요? 네, 지금 뭐 살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패가 되면 패감 부족이다. 그럼 패도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살려준 거죠, 지금. 네. 그렇네요. 지금 이제 거기도 넣은 것도 약간 좀 아쉬운 자리예요. 원래는 마늘모 자리로 두고 싶은데 반대쪽으로 두고 싶은데요. 근데 여기를 두게 되면은 백이 치중했을 때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있거나 뭐 둬야 되는데 이쪽 두면은 느는 게 선수가 돼요. 흑이 손을 빼면은 젖혀서 잡히게 되죠. 네. 투수니까. 전체가 잡히네요. 네. 그래서 이쪽에 느는 게 선수다 보니까
뭐 백의 입장에서는 쉽게 삽니다. 백이 지금도 패를 하나요? 네. 어떨까요? 패는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흔히 이거는 이제 패가 아니라 2단 패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하시겠지만 이제 이쪽에 패가 나게 되면은 백은 흑도 한 번, 두 번을 두게 되는데요. 백도 이 패를 이겨야 되고 또 이겨야 돼요, 여기를. 네. 그러니까 백은 두 번의 패를 이겨야 되니까 흑은 한 번만 이기면 되고요. 이 백은 뭐 패는 패지만 굳이 할 이유가 없는 패입니다. 그렇네요. 조금 전에 흑이 2선을 끊었을 때 벌어지는 패와는 조금 네. 다른 패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2선 붙여서 살자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통은 젖혀야 되죠. 네. 보통은 젖히는데 어차피 붙였을 때 젖히게 되면은 흑도 이제 백도 늘고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네. 여기가 지금 공배예요. 흑이 집이 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백이 살았다고 가정하면은 굳이 젖혀서 이을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백의 입장에서 이제 패로 다시 버틸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박정환 선수가 그냥 늘어서 손을 빼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네. 일단 흑이 살짝 반전을 했다가 지금 커제 선수의 어떤 묘한 이 심리전에 좀 걸려든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 하변 쪽 네. 침입을 해서 뭐 약간의 집을 부수기는 했는데 네. 우변의 본래 계획이 망가졌던 네. 것에 비하면 좀 별무신통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백에 들어왔던 이 장면을 비교하시면 백은 네. 살아있죠. 그렇습니다. 흑의 이득은 약간 있습니다만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요. 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흑의 돌이 중앙으로 오다 보니까 흑에게도 굉장히 좀 막강한 역습 하나가 생겼습니다. 기회가 있나요? 네. 흑은 어떤 노림이 있냐면은 여기 끊는 노림이 좀 괜찮아요. 끊어서 네. 중앙 백두점을 꿀꺽 하자고 할 수가 있겠네요. 꿀꺽을 하면은 대성공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는 건 단수이다 보니까 예. 여기 끊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백은 이쪽을 두면은 나와야 되는데, 네. 일단은 두 점을 끊어서 공격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 돌이 좀 가 있는 게 나오면은 씌워서 공격 세게 가겠다. 약간의 그런 의사타진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기 두면은 이으란 얘기구나 있게 되는데 이으면은 인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커제 선수는 상대 의도를 항상 뭔가 역으로 이용하는 수를 많이 둡니다. 네. 공배를 확실하게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부터 지키겠다. 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지금 이 바둑은 이제 중반의 가장 큰 포인트는 흑이 이쪽을 잘 정리를 해서 딱 끊어버리느냐 아니면은 네. 백이 지금 커제 선수 여기를 그냥 지킬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커제 선수는 이쪽을 통해서 이거를 손 안 대고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승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커제 구단이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서로 워낙 잘 알고 실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상대가 여기 두면 너 그러려고 하는구나. 딱 알면 딱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커제 선수는 중앙을 나는 지키지 않겠다. 박정원 선수는 넌 좀 안 지키니? 지금 그런 얘긴데요. 근데 이 선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바둑에서 또 굉장히 요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딘가요? 지금 지금 두 기사가 싸우는 것은 어떤 치열한 이 부분 접전인데 네. 실은 집으로는 그다지 중요한 자리는 아닙니다만 지금 집으로 가장 큰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걸쳐 놓았는데 네.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네요. 그러니까 흑이 양걸침을 할 수도 있고 네. 백은 구침을 할 수도 있고 흑은 이 자리를 둘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흑이 선수를 잡는다면 가장 좀 더 노골적으로 둘 수도 있어요. 3-3을 더 들어가서 아예 파버리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보시면 요거와 요 모양이 엇비슷해요. 네. 그럼 똑같네요. 요거와 요것도 엇비슷하고요. 흑이 이쪽을 이미 좀 도려냈기 때문에 요 모양과 요거의 대결은 이제는 흑이 확연히 앞섭니다.
실리면에서는 지금 좌상기 네. 쪽에 흑의 손이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군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백이 이 약점을 정리하고 백이 만약에 여기 뒀다. 그러면 또 이건 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네. 흑이 하나, 둘, 세 군데를 요걸로 견뎌야 되는데 그렇게는 흑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좌상 쪽을 누가 선수 잡느냐 이 부분이 지금 이 바둑에서는 누가 유리한가를 딱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커제 구단의 입장에서는 우변을 계속 두어가고 있는데요. 네. 우변은 자체로는 약한 돌은 아니죠. 네. 자체로는 살았는데 중앙 끊음 때문에 지금 중앙이 끊기면은 두 점이 통로 잡히면은 공배가 모두 집이 되니까 백은 손을 빼기는 어렵습니다. 흑도 부담이 있어요. 흑의 입장에서도. 지금 박정원 선수는 백이 이럴 때 빨리 지켜놓으면은 선수 잡아서 여기 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해볼만 하다. 유리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흑도 여기를 백이 있게 되면 네. 이쪽이 백이 이었을 때 잡히게 못 됩니다. 살죠. 네. 저걸 따내면은 이 형태가 약간 엷어요. 중 전체가. 손을 마음껏 빼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커제 선수는 뭔가 지금 중앙을 계속 좀 찔러가면서 이 흑에게 가이스를 좀 강요하고 있고 반면에 박정원 선수는 좀 백이 양보를 좀 해주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공배를 두지 않으려는 공방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그 공배가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되게 여기를 강요해라, 여기 지켜라. 그럼 나는 이쪽을 두겠다. 이쪽을 두게 되면 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제발 이 박정환 구단의 손이 좌상기 쪽으로 먼저 올 수 네.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계속 비집고 나오는데요. 좀 얄밉게, 네. 네. 표현이 점점 얄밉게 좀 격해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 네. 실제 대국자의 네.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진솔하게 네,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커제 선수가 네. 원래는 빨리 이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살아야 되는데요. 지금 약점 계속 찌르는 이유가 이쪽을 잇게 되면은 흑은 모양을 정리를 한번 합니다. 결국 여기는 안 둘 수가 없는데요. 자꾸 이제 끊어서 약점이 생기면은 흑도 여기 끊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겠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흑이 단수를 쳤습니다만, 네, 이쪽으로 정리하는 게 더 편할지도 네, 모릅니다. 제가 그 질문을 네. 드리려고 했어요. 단수가 선수가 안 된다면 네. 오히려 중앙을 먼저 지켜놓고 보는 것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바둑 승부라는 게 특히 바둑같이 1대1 승부는 이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묘한 심리전과 그 흐름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이게 신경전 펼쳐지면은 일단 바둑의 승부는 조금 별개가 돼버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장문 씌우는 형태가 백이 네. 너무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우리 이제 박정원 선수가 두는 수를 당장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지하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결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똘똘 뭉치는 형태들은 역시 좀 좋은 형태는 결코 아닙니다. 예, 백이 결국 이기는 이었는데 중앙 쪽에서 꽤 여러 수 임시 보강을 좀 해놓고 네. 산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먹여친 거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묘수급의 또 좋은 수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 형태가 이제 흑이 이쪽을 맞게 되면은 석점을 잡히죠. 네. 근데 이거를 두지 않고도 이 석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수라는 건데요. 그 수가 이제 등장할 네. 것 같은데요. 백은 이쪽을 뭔가 이어야 되겠죠. 네. 흑이 뭐 어딘가 뒀다.
뭐 뒀다 치면은 네, 백은 여기 이어야 되는데 자 이쪽을 때리는 묘수가 있습니다. 네, 치중을 갔을 네, 때 이쪽을 두면은 단수 치고 이었다고 하면은 공배가 다 메워지면 네, 여기를 못 두죠. 네, 수가 그래서 나네요. 이렇게 두면은 딴에도 이제 3궁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먹이쳐 놓은 것이 굉장한 묘수입니다. 예. 이 자칫 지나치기 쉬운 수인데 저 먹여치기를 해놓지 않으면 백이 그 먹여친 자리 네, 쪽을 이을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 정말 지나치기 쉬운 수이지만 굉장한 묘수였습니다. 자, 지금 제발 좀 여기 좀 지켜라. 네. 제발 좀 지켜라. 지금 그 얘긴데요. 네. 아, 정말 이거 백 안 지키나요? 안 지켜도 되나요? 지금은 지킬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지킬 것 이제는, 같은데. 네. 근데 흙의 모양이 아까 이쪽을 이제 뚫리다 보니까 모양이 사나워서요. 아, 지금은 모양이 좀 다른가요? 네. 이제 손을 완전히 뺄 수 있는지 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백이 지킨 이후에 흙 모양이 또 좀 달라진 거군요. 네. 저희가 흔히 엷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우상 이쪽에 있는 돌 전체가 일단 한 집도 없는 형태입니다. 백이 이쪽이 거의 선수라고 보셔야 돼요. 네. 아까 그 말씀드린 묘수 때문에 흙은 여기 이어야 됩니다. 아, 그렇네요. 약점이 많죠?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네. 손을 좀 빼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커제 구단이 지금 우중앙 쪽 선수로 지키는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좌상기 쪽 누구의 손이 돌아오게 될까요?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스 단체전 1회전 1경기. 첫 판부터 중국과 한국의 1인자들이 맞붙었습니다.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결. 아마 이게 6개 팀이 두기 때문에요. 네, 첫 판에는 이제 추첨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언젠간 붙겠지라고 했지만 네, 첫날 첫 경기에 붙으리라고 아마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네. 것 같아요.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5대 1이니까요. 네. 근데 첫 판에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어느 팀이 2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남은 다른 팀과의 일단 전력 격차가 아무리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승전으로 봐야 되겠죠. 네. 남은 경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 네. 없느냐. 네, 1회전 1경기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2대 0이 나면 사실 좀 절망적이고 네, 그렇죠. 1대 1이 되면은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2인 1조로 네. 2명이 한 팀으로 출전을 해서 현재 한국은 박정환 구단과 신진섭 8단 2명이 한 팀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커제 구단과 탕웨이싱 선수가 한 팀이 되겠습니다. 신진서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는 이제 남녀 혼합 페어도 출전을 네.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네 팀의 4명의 선수들이 일단 2명씩 짝을 이뤄서 단체전을 두고요. 단체전이 모두 완료가 되면 한 명은 개인전으로 나가고 한 명은 혼성 페어로 나가게 됩니다. 네. 이 신진서 선수는 최정 선수와 이제 합을 이루어서 혼성 페어에 출전을 하게 되고요. 박정환 구단은 이제 자동으로 개인전에 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의 탕웨이싱 선수는 이제 작년에는 위징 선수가 페어로 출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루민취안 선수가 페어로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흙이 손을 빼지 못했네요. 그러네요. 네. 손을 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백은 여기 이제 선수로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한 집밖에 안 나죠. 이걸 잡았다고 한들 요 한 집밖에 안 나기 때문에 결국 여기가 이제 요석이 되는데 네. 이쪽에 두는 게 백이 아까 그 묘수 때문에 이쪽을 백이 이어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을 있고 때 치중. 여기도 또 똑같죠. 네, 양자충이 양자충이네요. 걸린. 네.
그래서 여기 두른 게 100% 선수가 됩니다. 네. 받아야 되는데 이쪽에 돌이 없으면 바로 끊어버려서 이 돌이 없으면 흙이 아주 곤란합니다. 예, 붙이고 끊기만 하더라도 네, 예, 흙돌이 잡히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변 쪽을 두는 이유가 실은 하변의 상황 때문에 이 박정원 선수가 손을 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판 전체가 예, 정말 바둑판을 반으로 뚝 잘라서 오른쪽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 사활 같은 생각이 네. 드네요. 이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을 현재의 경쟁자로 예,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박정환 구단 93년생으로 커제 구단보다 이제 4년 차이가 나죠. 예, 입단은 2년 빨랐습니다. 지금 두 선수는 자국 랭킹 1위, 세계 랭킹 1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독보적입니다만 이 그렇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게 박정환 선수는 지금 신진서 선수에게 굉장히 맹추격 당하고 있고 네. 이제 커제 선수도 비슷해요. 커제 선수도 이 신진서 선수의 나이와 비슷한 이번에 삼성화재배에서 우승한 이 구자하오 선수라든지 네. 이 신진 세력에게 맹렬한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선수가 둘이 대국할 때는 적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대국이 끝나면은 요즘 애들 때문에 못 견디겠다. 네, 동병상련이네요. 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마음에 네. 예,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사이를 네.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게 바둑을 이렇게 승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적이지만 우리가 또 바둑판을 떠나면은 굉장히 또 마음이 꼭 적대감만 생기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네. 이 이창호 구단과 뭐 창하오 그렇죠. 구단이라든지 네. 예, 이 강력한 라이벌이었었지만 네. 친하게 지낸 또 기사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네. 자, 어쨌든 지금 백이 손을 잡았어요. 백이 네. 먼저 붙여서 실리를 만들고 네. 있네요. 지금 흙이 2선으로 빠져버렸는데 집 부족을 인정한 거고요. 네. 자, 끊었습니다. 이 끊는 것은 당장 수가 된다기보다는 흙이 일단 늘어서 둬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런 식의 모양이 생깁니다. 이쪽에 살려고 둘 때 네. 백이 나중에 이쪽으로 두면은 막는 수가 이제 오게 돼서 살 수는 있는데 이쪽에 하나 끊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런 맥이 있습니다. 끝내기의 맥이군요. 네, 돌려서 지금 보면 중앙은 빵따님이 돼도 지금은 공배죠. 네. 늘게 되면 이쪽을 싹 도려낼 수가 있죠. 이런 때에는 중앙이 중요해지지가 네. 않기 때문에 끝내기로 네. 2단 젖혀서 돌려치는 수가 네, 3-3에 대한 보호분 하나 딱 들어놓는 거예요. 그렇네요. 지금 미리 내다본 수순이다. 역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 보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좌상 쪽에 방비를 하고 있는 수였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박정환 선수 역시 상대 의도가 딱 보이면은 역시 인류기사들은 절대 그렇게 둬주는 법이 없어요. 네. 네, 바로 손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쪽을 흙이 늘었을 때는 반드시 여기를 뺏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의도는 만약에 이쪽을 백이 만약에 지키게 되면은 귀를 지켜만 준다면 그럼 이제 나가질 못하죠. 좀 이제 상변 쪽에서 흙이 좀 더 좋은 모양을 갖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이 또 바로 반발에 껴야죠. 네. 지금 우상 쪽의 흙 모양은 여전히 좀 약점이 있는 건가요? 어떨까요? 네, 두 집이 나지 않았으니까 흙에게 가장 좀 뼈아픈 자리입니다. 네. 손을 뺄 수 없다는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다만 커제 선수도 여기서 이제 더 늘기는 좀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을 더 두게 되면은 이쪽이 약하긴 약한데 잡히진 않으니까 손을 빼서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백이 늘어서 박정환 구단의 또 강력한 공격이 좌상기 쪽에서 등장을 네. 할런지요. 그것도 하나만 해놓고 다시 좌상을 움직이는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도도 똑같습니다만 백의 입장에서는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리는 역시 인류들의 심리는 여기 내가 두더라도 뭐 하나는 좀 두고 둡니다. 네. 네. 절대 상대가 두는데 네. 따라두지 않는다. 네, 그런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예, 확실히 한 번씩 툭툭 건드려보는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게 저희도 이게 인류 기사들과 딱 우리가 두기 전에는 막상 내가 해볼 만하다. 뭐 이 정도면 나도 이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네. 승부사라면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게 앉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이게 관전을 할 때와 네. 직접 대면했을 때는 분명히 달라요. 네. 일단 딱 앉는 순간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압박감에 이게 시달리게 되는데 흔히 얘기하면 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기운이 좀 네.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인류 기사들은 그런 승부의 기라는 거를 아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서로 기를 뺏어오는 수들, 그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네, 지금 보면 반발에 거듭되는 것도 실은 그런 기싸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 기사들과 이제 대국을 처음 하는 10대 때 네, 제가 이제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해요. 막상 앉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다. 네. 그래서 이게 참 많이 하죠. 네, 저도 프로 딱 입단하자마자 이제 두었던 몇 판의 대국들이 딱 네. 정말 그런 느낌이었던 네. 것 같아요. 한혜원 프로는 루이 구단과 두었을 때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루이 나이웨이 구단은 네. 근데 제가 평상시에 인품 자체도 너무 네. 또 훌륭해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바둑을 대면하기도 전에 이미 기운이 네. 평상시에 그냥 네. 대화에 있어서도 네. 이미 그렇죠. 제가 기운으로 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승부의 차원에서 보자면 그렇죠. 네, 그만큼 좀 기운이 좀 남달랐던 또 기사 그렇습니다. 중에 한 네. 명이기도 합니다. 또 인류 기사들과 이게 못 견디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또 복귀할 때 네. 복귀하면 이 사람들은 끝을 내질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만할 네. 때도 된 것 같은데 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가기 전까지 안 일어날 네. 기세죠. 예. 네. 좀 보면 저희 세대가 이제 저희 세대는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을 많이 접했고 뭐 요즘에 이제 입단한 친구들이 박정원 구단 네. 좀 많이 접할 텐데 역시 그렇습니다. 1인자들은 한결같이 좀 그런 독특한 점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세돌 구단과 이제 나이가 가장 비슷하다 네. 보니 이제 가장 많이 좀 친하게 네. 지냈던 것 같은데요. 이세돌 구단은 밥을 같이 이렇게 막 먹고 있다가도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이제 네. 화제가 이제 전혀 그 그렇죠. 화제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말이야 어제 그 바둑에서는 네. 이 우아기 쪽에서 이렇게 두는 게 낫지 않았어?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도 바둑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기보를 안 봤던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이세돌 구단과 대화하려면 네. 공부를 해놓고 공부를 가야 많이 됩니다. 하고 가야 네. 됩니다. 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반발의 반발 어떨까요? 지금 뭐 팽팽하다고 봐야죠. 네. 근데 지금 팽팽하면 안 되죠, 실은. 그렇죠. 흙이 약간은 이득을 약간 보고 이상하죠.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박정환 선수가 약간 좀 덤이 부담스러운 바둑인데요. 지금 커제 선수가 실수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좀 그렇진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뭔가 흔들려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자꾸 판을 좀 미완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런 의미로 흑이 원래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네. 이쪽을 좀 이어놓지 않고 손을 빼버렸습니다. 끊으란 끊어서 얘기죠. 네. 싸우겠다는 네, 뜻인가요? 네. 자, 원래는 이쪽을 뭔가 지켜야 되고 흑은 백은 여기 둬야 되는데 이러면 지금 무난하게 진다, 조금이나마 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끊었을 때 뭔가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정환 구단의 경우 이제 10대 때에는 굉장히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온화한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근데 최근에는 역시 좀 많이 치열해지고 좀 강력해졌다 이런 느낌이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네. 역시 한 4년, 5년 전인가요? 이세돌 구단과 이 세계 대회에서 큰 승부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시합을 기점으로 굉장히 좀 많이 변했고요. 네. 또 박정환 선수가 그 이전에는 국내에서만 좀 성적을 많이 냈습니다만 네. 그 이에 적극적으로 이제 세계 대회라든지 중국 갑조 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둑이 뭐 굉장히 좀 약간 싸나워졌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최고의 길에 서기 위해서는 이 기풍도 여러 번 변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네. 드디어 끊었습니다. 네. 끊어서 싸우겠다. 끊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커제 구단도 그렇다면 이제는 끊도록 하지. 뭐 이런 건가요? 초도를 잡을 네. 수만 있다면 뭐 최고인데. 네. 흑도 지금 저 행마가 좋은 행마인 거죠? 네. 좋은 맥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이 3-3에 들어가서 이거는 보시면 요걸 잡았다고 한들 두 네. 집짜리밖에 안 되죠. 이 안에 싹 도려냈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는 겁니다. 백의 귀에서 흑이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3-3을 파고들게 되면 흑이 성공인 거군요. 네. 조금 항상 이제 뭐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이 두 개의 모양과 이 하나의 대결이에요. 네. 덤까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형태가 둘에 7집, 9집, 두 개 합쳐서 15집이에요. 네. 근데 흑은 여기까지가 19집입니다. 그러니까 덤이 지금 좀 부담되네요. 한 3-4집 반 정도가 부족한 거죠, 지금. 네. 아, 그래서 백도 붙여서 일단 집으로 갑니다. 백은 상대적으로 지배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흑이 좀 더 무리를 해주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런 면이 이제 박정원 선수는 답답한 거고요. 네. 아, 두 기사 모두 다 형세 판단이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나 잘 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수도 좀 눈물을 머금은 울적한 수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쪽을 둬야 되는데 네. 원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세수니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여기가 단수가 돼서 여기까지 단수가 되면은 대마가. 네, 이 아. 전체가 연결이 안 돼서 모두 잡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보통 이제 그날의 운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패석이 나중에 기가 막힌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어떤 때는 지금처럼 잡을 수가 있는 원래는 잡을 수 있는데도 주변의 상황 때문에 못 잡게 되고 그게 그날의 운인데 오늘 박정환 선수의 운은 조금 좋지는 않네요. 오늘도 이렇게 되면 100번 필승을 이어가나요? 두 네. 기사. 현재로서는 한 6대4에서 7대3까지도 원래 6대4인데 지금 100번 필승의 커제라고 보면 7대3 이상 올라갔다고 봐야죠. 네. 100번의 승률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일단 끼워서 최선을 다해 싸워봅니다. 100이 계속 다 받았을 네. 때요. 상변의 흑돌은 그렇다면 2선을 뭐 쭉쭉 밀어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어떨까요? 네.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좀 답답하죠. 네. 네. 이렇게 둬서 잡으러 가는 게 안 된다면 근데 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쪽 다 틀어 막아야 되는데 네. 결국 막으면은 한 수 부족으로 수가 부족하네요. 네, 한 수 부족이에요. 그럼 이 선을 기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로는 덤 빼기가 좀 어렵죠. 네. 지금 마지막 접전의 상변 박정환 구단이 뭔가 좀 좋은 수를 발견해낼 수 네.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바둑에서 이제 보통 이런 바둑에서 마지막 승부처라고 한다면은 이 패를 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이 패를 걸고 마지막 이제 불꽃을 네. 불태우는 거군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애석하게도 이 패조차도 흑이 이겼다고 한들 네. 네, 지금 애석하게 100이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이쪽은. 그렇네요. 네. 그래서 승부수가 지금 거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좀 할 수 없이 이 선을 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말 이 프로라면 가장 두기 싫은 형태인데요. 이 선을 보통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일수록 이 밑으로 눌리는 거, 밑에서 지하철 바둑을 두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죠. 왜냐면은 당장 한 집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네. 이쪽은 당장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쪽에 벌어지는 모든 이 싸움과 다툼에서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대체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버리는 편이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버릴 수도 없으니까 흙이 좀 답답합니다. 보통 저렇게 이제 가끔 손을 쓱 빼고 이렇게 쫙 찔러오는 것도 저것도 약간 좀 김 빠지는 네. 뭔가 반발을 지금 막 흙은 어떻게든 반발하고 싶어서 지금 막 하고 있는 자리인데 힘을 쭉 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일종의 이 잽을 굉장히 잘 네, 날리는 네. 그런 선수가 되겠네요. 저런 건 원래 저렇게 될 자리지만 네. 백이 언제든지 들 수 있지만 상대가 지금 한참 긴장돼 있고 뭔가 좀 반발하려고 지금 이 팽팽해지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딱 두게 되면 뭔가 느슨해지거든요. 네. 다른 곳에 한참 신경을 곤두세우고 네. 있다가 이런 거를 하나 당하면 기운이 쭉 빠지는 거군요. 두 선수 정도 되면 이미 저 상변에서 벌어지는 수익기는 뭐 한 10초, 20초면 다 알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렇게 딱 두면은 네. 이게 묘한 거죠. 네. 그렇게 어려운 좀 수익기는 아닙니다. 커제 구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응수타진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차피 그렇게 정리될 자리였고요. 이 상변 쪽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좌 쪽에서부터 쭉 중앙으로 있는 흑대마 그리고 우상 쪽에서 또 나와 있는 흑대마 전부 다 좀 전체적으로 얇아 보이네요. 지금 만약 이 바둑이 좀 묘한 게 지금 여기를 두면은 이게 한 번에 못 삽니다. 지금 이쪽을 두면은. 네. 뭐 그래서 결국은 이 패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 패는 이제 꽃놀이 패가 돼서 원래는 좀 뭐 흙이 아주 불리한 거죠. 근데 흙은 그쪽을 이을 여유조차 없는 겁니다. 네. 흙의 승부수를 연달아 날리고는 있는데 네, 지금 커제 구단이 지금 실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섭 8단이 이제 한국팀으로 두 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본래 한쪽 팀이 2승을 거두게 되면 스위스 리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승점 2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승을 거두게 되면 1점을 획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대1일 경우에는 1점을 획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패를 했을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대를 했던 팀의 총 승점이 최종 승점이 됩니다. 대국 어떤 순위를 가리는 방식이 좀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이 바둑의 어떤 1대1 경기의 가장 큰 보편적인 방식은 이 토너먼트를 통해서 홀수 경기를 통해서 명쾌하게 승부를 내는 건데 그만큼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작년의 패배가 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게도 뭐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동률이 난다면 운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했습니다. 네. 대신 또 이제 미주나 유럽 쪽이 또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토너먼트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한 판만 두고 이제 대국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스위스 리그는 이제 끝까지
계속 그 승수에 맞춰서 팀이 정해져서 계속 대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한 판만 두고 돌아가지 않고 많은 대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좋은 네.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어떤 딱 참가자 인원이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시합에서는 리그전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네. 또 예전엔 바둑이 이제 개인 경기라고 했지만 뭐 바둑 리그도 그렇고요. 뭐 시니어 리그, 여자 바둑 리그도 있듯이 모든 경기가 지금 바둑도 이 단체전으로 좀 바뀌는 추세입니다. 네. 중국은 원래부터 단체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흑이 원래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약간 좀 비틀어 가는 거죠. 네. 네. 백의 모양을 좀 공배를 채우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약간 흑돌 전체가 연결되면서 살면 또 좋기 때문에 이제 백의 공배를 메우면서 백이 좀 뒤로 물러서 주기를 네. 좀 바랬던 것 같아요. 중앙으로 이제 바짝 막았죠? 네, 바짝 막았습니다. 이거는 뭔가 좀 자충을 좀, 유도할 수 없을까요? 네, 좀 잡으러 오라는 약간 또 유혹의 네, 그런 수가 될 텐데요. 네. 이쪽을 두게 되면은 지금 보면 가만히 이어서 이어야 되는데요. 흑이 백이 이으면은 막아서 이거는 이제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으러 가는 거는 백이 안 됩니다. 네. 또 이걸 한 점을 잡아서 둘 수 있는데요. 잡아서 두는 것은 막고 백이 좁히게 되면은 이런 쪽으로 막아서 패가 됩니다. 형태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약간 어지럽게 만드는 형이죠. 네. 근데 이제 백도 이제 흑이 계속 방치하고 두었던 이 거대한 대마를 일단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일단 설령 패를 진다고 해도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좌중앙의 흑돌에 대한 패, 그쪽을 진행했을 때 흑이 패를 이겨도 이제 2점 따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기분 좋은 패네요. 지금 뭐 박정환 선수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옥새 작전이죠. 그러니까 더 끝내기를 길게 가도 이 커제 선수에게 끝내기에서 역전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지금 마지막 승부를 좀 크게 걸어가는 건데 패가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로 그쪽 패인데 백은 설령 패를 진다고 해도 2집, 4집, 6집밖에 손해가 없는데요. 6집으로 따지면 젖혀 있는 것만 해도 6집이 더 넘습니다. 네. 막는 것도 그렇고요. 백은 이것만 살려도 충분하겠네요. 기본 본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변 쪽의 수순을 다 패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커제 구단의 자랑이네요. 지금은 이제 흑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굉장히 크죠. 네. 이쪽 패도 걸렸고 여기도 살려야 되고 또 심지어 여기 나오다 보면 한 집밖에 없어서 여기도 좀 불안합니다. 버티다 보니 네. 돌보아야 할 곳이 산적해 있네요. 보통 유리할 때 승리로 연결하기가 의외로 만만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프로 기사뿐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도 상대 내가 바둑은 유리한데 상대가 만만치 않게 버티면은 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약간의 서두르는 마음이 네. 생기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죠. 그렇죠. 네.
뭔가 빨리 끝내려고 하면 안 되고 네. 급한 건 상대니까 느긋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기면은 조급해져서 빨리 좀 승부를 결정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게 네. 승리가 가까워진 느낌이 들면 몸이 네. 갑자기 추워지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현대 프로기사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가장 닮고 싶은 프로기사가 누구냐 그러면은 흔히 이창호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도대체 이창호단을 뭘 닮고 싶냐 그러면은 유리할 때 승리를 가져가는 그 능력을 배우고 싶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네. 이창호 구단이 최고의 네.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얄미운데요. 아, 정말 상단 딱 사람만 놓고 네. 그냥 딱 지키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상변을 백이 두면 잡을 수가 있는데 잡지 않고 여기 지켰어요. 네, 던져라 이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하변 쪽 확실하게 문을 닫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박정환 구단이 이제 해볼 곳은 다 해보았다. 네, 더 이상 할 곳이 없다 하고 도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커제 구단이 박정환 구단에게는 승리를 거두어서 중국팀이 일단 1대0으로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신진섭 8단이 남아있죠? 네, 신진섭 8단 최근 또 페이스가 좋고요. 네. 국제대회에서 특히 갑조리그 성적이 좋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아쉽게 박정환 구단은 패했지만 잠시 후 신진섭 8단이 또 탕웨이신 구단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역시 승점 1점씩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우승도 또 여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신진섭 8단과 탕웨이신 구단의 대국 감상하시죠.